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인생의 가치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이 변해갈지, 이 사람의 약점은 무엇일지 그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화가 덜 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것만 투자하면 떼돈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만 하면 대박 날 수밖에 없는데 매장을 안 늘리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 이게 균형력이 높구나 라고 그냥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일 유행하는 게 이제 귀멸의 칼날이 아카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딱 봐도 세 보이죠. 모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배 6, 균형 3, 자극 2입니다. 그럼 지배가 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지배라는 거는 내가 너보다 우위에 존재하고 싶다, 내가 지배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은 되게 위계서열 중요시여기고, 승부욕 강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고, 이런 게 지배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딱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옷 자체나 이런 모자를 쓰는 거 뭐라고 했죠, 피디님? 그러니까 특이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극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대기업에서 완전 이제 이 뉴진스를 키우는데 책임자, 프로듀서 역할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 자체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럼 일 잘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배욕 자체도 높습니다. 그래서 자극, 지배가 높겠구나. 그러면 여기 나왔죠? 충동성, 위험 감수, 반항, 용기, 싸움, 승리, 창의성. 미니지님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이런 감정들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신기하죠? 이 표대로 사람들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를 막장인생에서 매년 20억씩 벌게 해준 5권의 책이 있었죠. 이 책 중에 4번째 책 저자가 14년 만에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진짜 좋은 게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 사람의 행동 패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도, 내가 마케팅을 할 때도, 내가 학교 생활할 때도 이 사람에 대한 성향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돈을 더 벌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사람도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뭐 정말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일단 라이프 코드예요.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후에 이제 14년 만에 나온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단숨에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유재석님, 미니지님, 최근에 유행하는 귀멸의 칼날 등장인물 2명,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아보고 또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책에 나오는 이 림빅 시스템, 뭐 지배, 균형, 자극, 뭐 조화론자 이런 거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일단 먼저 화면을 볼게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뇌과학자 분이십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장동선 박사님이 나옵니다. 최근에 올라온 영상 쇼포 보지 마세요, 이 영상인데 간단히 한 3초만 볼까요? 스스로 책을 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1분 만에 뇌과학 책 하나 떠먹여드림. 저는 이거 보자마자 아, 이분이 왜 뇌과학자로 유명해졌고 왜 설명을 잘하고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바로 알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얼굴, 그리고 이 옷, 그리고 헤지스, 이 3가지 유형으로 이 사람의 성향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 나온 개념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크게 3가지 심리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귀멸의 칼날에서 여주인공 격으로 나왔던 코유키님 같은 경우에 엄청 순해요. 누군가를 싸우거나 누군가를 죽일 거라는 아예 상상이 안 가요. 뭐 유재석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미니지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저렇게 이제 공격적이면서 자기 자식 같은 사람들을 또 챙길까, 뭐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은 크게 자극, 지배, 균형, 이 3가지 시스템이 충돌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가정을 내렸거든요. 10점 만점이에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극 시스템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자극이라는 건 도파민 추구 유형이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5, 지배가 3, 균형이 2예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을 하면은 저는 약간 여기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발적이고 자율성 좋아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변화 좋아하고, 변화라는 게 여행을 간다던가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던가 이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제일 유행하는 게 이제 귀멸의 칼날이 아카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딱 봐도 세 보이죠? 모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배 6, 균형 3, 자극 2입니다. 그럼 지배가 뭐냐라고 하시죠. 지배라는 거는 내가 너보다 우위에 존재하고 싶다, 내가 지배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은 되게 위계서열 중요시여기고, 승부욕 강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고, 이런 게 지배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걸 다 고려했을 때 이 정도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근면하고 자기 여자한테 순종적인 부분도 있고, 명예, 자부심, 성과, 지위, 승리, 싸움, 이제 이걸 좋아해요.
근데 이 악화자가 여기서 나오는 시를 뭐 좋아한다거나 뭐 유머 같은 것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향에 따라 딱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하나씩 사람들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건 박사님 바로 파악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분홍색을 입고 있어요. 일단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은 분홍색을 잘 안 입습니다. 물론 아예 안 입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은 일단 색깔에 반응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책에 다 나오긴 하는데 검은색, 회색 이런 무채색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거나 좀 평범한 걸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분홍색을 입었다, 약간의 이제 여성성, 다 그런 것 하는 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지스예요. 지금 헤지스는 저도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게 약간 40, 50, 60대 분들이 많이 입고 약간 돈은 있는데 패션에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보통 좋아하거든요. 사람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정신적인 거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고 현실적인 거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현실적인 거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재, 감각, 패션, 미적 감각 이런 걸 따지는데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정신적인 거를 좀 많이 본다. 그리고 여성성이 있구나. 그리고 얼굴 자체도 약간 요즘 말하는 애견남이라고 하죠. 근데 체형 자체가 뭐 애견남까지는 아니신데 어디 반반 섞였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 사람 좋은 웃음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에 여기 나오는 조화 균형적인 부분이 좀 전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분홍색을 입는다는 거, 그럼 지배가 낮겠죠. 그리고 분홍색은 좀 튀는 색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뭐 하와이안 티셔츠라던가 튀는 옷 같은 거 입는 분들은 보통 자극 추구형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아, 자극이 높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자극은 높고 조화 균형도 높은 편이다. 그리고 지배는 낮아.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확률적으로 여기에 있을 확률이 큰 거죠. 지금 성향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이상했던 게, 뇌과학자들은 보통 엄청 T예요. 엄청 이성적이고 엄청 과학 좋아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중적인 거 못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중적으로 잘하신다. 제가 구독자 1000명 때부터 봤거든요. 저는 워낙 뇌과학 덕후니까. 그때는 뭐지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옷차림이나 전체적으로 이 책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아,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 근데 이 장동선 박사님 보면은 진짜 사람이 너무 착하고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장동선 박사님 보면은 막 유튜브를 하는 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나 이렇게 아는 거 많아요 라는 것도 있고, 제 사업적인 것도 있고, 저희 지배욕도 채우고, 저는 자극욕 채우고, 저는 자극이랑 지배 유형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랑은 유튜브 하는 의지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장동선 박사님은 막 이걸로 떼돈을 벌어야지, 나 뇌과학자로서의 명예를 쌓아야지 보다는 여기 화면에 나오는 돌봄, 유대, 따뜻함, 사람들이 뇌과학을 위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클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거는 약간 일부분인 거고,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과 관상만으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재석님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유재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거는 균형 5, 자극 3, 지배 2.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균형, 가족, 내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이제 딱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배욕이 거의 없으셔가지고 1이나 0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카리스마 있게 사람들 리드하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구나. 그리고 어릴 때 20대 때 담배 피고 약간 좀 터프하게 행동하셨던 것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린 나이였긴 했지만 그래도 없진 않다라고 생각해서 2를 줬고, 자극 3, 이런 컨텐츠 잘하는 사람들, 새로운 거에 유연하게 잘 반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극 유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저는 이게 조금 더 컸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조화 균형, 이제 사람들을 잘 아우르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5. 이 부분이죠. 이제 아까 장동선 박사님은 약간 이 정도였고, 그래서 유재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탈세 문제가 요즘 없다 막 이런 뉴스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탈세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지? 논란 한 번도 없었지? 그렇게 유명한데도, 저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논란도 커지는데, 아 그냥 진짜 대단하셔. 근면성실에다가 뭐 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관리도 잘하고, 이제 이슈 관리도 잘하고, 딴짓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게 딱 ISFP거든요. MBTI로 치면은. 그래서 ISFP적인 확실히 성향이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지님 간단하게 볼게요. 미니지님이 이제 공식 석상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옷 자체나 이런 모자를 쓰는 거 뭐라고 했죠, 피디님? 그러니까 특이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극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극이 커. 근데 이제 공식 석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하이브랑 완전히 대적을 하고 있어요. 어떤 투쟁, 싸움, 이거는 이제 지배욕이 높아야만 나올 수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밑에 조화 균형이 높은 분들,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 장동선 박사님이라던가 유재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잖아요. 싸움이라는 걸 상상하기 어려운 유형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배욕 자체가 높은 분들은 이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두려워하더라도 일단 싸워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싸운다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싸움을 피하는 분들은 이제 조화균형욕이 이제 높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결정이 났어요. 지금 싸우고 있어. 지배 높아. 그리고 자극이 높아. 그래서 이제 미니지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냥 이런 대기업에서 완전 이제 이 뉴진스를 키우는데 책임자,
프로듀스 역할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 자체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럼 일 잘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배욕 자체도 높습니다. 그래서 자극, 지배가 높겠구나. 그러면 여기 나왔죠? 충동성, 위험 감수, 반항, 용기, 싸움, 승리, 창의성. 미니지님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이런 감정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 보면 순종 아니죠? 규율. 규율이라는 건 윗사람들이 명령 내리는 걸 따른다. 이제 이런 건데 뭐 그것도 아니고.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이게 여기가 높다고 해서 밑에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MBTI 같은 경우도 MBTI가 뭐 예를 들어서 ENTP야. 그렇다고 해서 S가 없는 거 아니고 F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향성, 빈도수가 이제 여기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신기하죠? 이 표대로 사람들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유행하는 아카자와 코유키님 모르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돼요.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만 봐도 되게 약간 애겐애겐스러운 게 느껴지죠? 막 이 사람이 막 지배욕을 막 발휘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것만 딱 봐도 이 지금 화면 오른쪽을 보면은 아 지배욕이 낮겠구나. 물론 이제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묘사 자체가 지배욕이 낮아. 근데 중간중간 불꽃놀이를 보러 가지. 아 자극욕은 살짝 있구나. 그런데 아픈 상황이면 또 균형육이 이제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은 저는 균형육, 자극 3, 지배 1, 뭐 이 정도 볼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여기 5대 4 정도? 어쨌든 여기 있는 거죠. 약간 이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네. 제가 약간 이런 분들을 좋아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이렇고 아카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핫하죠. 이 아카자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긴다, 싸운다, 너 혈기가 되라 막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배욕이 높겠죠. 근데 전 자극욕은 낮다고 봤어요. 왜냐면 영화를 보시면은 되게 작은 시골 마을에다가 검도 수련장에서 그냥 거기서 몇 년을 계속 있어. 다른 여자도 안 쳐다보고 그냥 이 여자만 바라보고 계속 수련만 해요. 그러니까 지배욕 몰빵 유형이라고 저는 봤어요. 근데 또 사람들한테 싸움 걸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있고, 그럼 자극 3, 지배 5, 균형 2. 이거는 약간 그래도 코유키를 돌보려는 마음, 가족들을 돌보려는 마음, 아빠를 지키려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6대 2대 2 정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배 유형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거고, 이제 이 아카자 같은 경우에 수련, 이긴다, 자기관리, 이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유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어떤 패턴으로 행동하는지 이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라이프 코드 책에. 예를 들어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여자분들이 비트코인 몰라가지고 결국에 1억 5천짜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500만 원을 선택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댓글에서 막 멍청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댓글 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배욕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배욕이 높으니까 여자들 멍청하네, 그것도 모르네 하면서 내가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배욕이 높은 댓글 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왜냐면 우위에 서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돈, 비트코인, 주식, 사업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지배욕이 높지가 않아요. 계속 봤듯이 조화 균형이 보통은 높고 그 다음 자극, 약간 이런 식이 많아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멍청한 게 아니라 그냥 성향 자체가 태어나길 다르게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감도 좋고 사람들과의 사회적 지능도 높고 착하고 조화롭고 아이에 대한 신호, 가족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다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높아요. 포지션이 그냥 다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여자는 여성적이다 이런 건 아니고 확률적인 관점에서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라이프 코드, 이 한스 게르호크 호이젤 이 뇌과학자 분의 책이 제 인생에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나 아니면 제가 역행자라는 책을 낼 때, 제가 투사옥을 쓰기라는 걸 해서 막 50억을 판매할 때, 이런 것들도 다 이걸 바탕으로 이 제품은 자극 유형이 좋아하겠다, 이 제품은 지배 유형이 좋아하겠다, 이런 것들이 판정이 되면서 사업적으로 잘 풀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일반인이 딱 봤을 때 대화했을 때 이 사람이 3년 뒤에 그래도 돈을 꽤 잘 벌 것 같다, 돈적으로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판단 가능하다. PD님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부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도 판단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지능적인 변수도 있고 환경적인 변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지배욕이 높은 사람들이 일단 돈을 벌 확률이 크죠. 자극 유형이 큰 사람들은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요. 새로운 창의적인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도파민을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볼 때 지루하면은 여기서 더 재밌게 하려면 뭘 해야 되지라고 자동 반사적으로 상상이 들면서 더 재밌는 걸 뭔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 유형들이 상상력이 많고 창의적이고 이런 유형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배 유형들은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주식, 뭐 투자, 사업 이런 걸로 이제 나는 너보다 우위에 존재하고 싶다라는 그 한이 존재해요. 그게 좌절되면은 비트코인 날렸어. 그러면은 더 이상 지배 욕구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도파민이 안 나오면서 우울증이나 뭐 생을 마감하시거나 약간 그런 것들도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지배욕을 몰빵을 받다 보니까 평생 나 지배욕을 못 채우겠네라는 생각에 이제 미래가 아예 불투명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인생의 가치관이
불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이 변해갈지, 이 사람의 약점은 무엇일지, 그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화가 덜 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것만 투자하면 떼돈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만 하면 대박 날 수밖에 없는데 매장을 안 늘리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 이게 균형력이 높구나 라고 그냥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는 건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균형력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자극 유형이 만빵이었어.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균형력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60, 70대 분들이 뭐 새로운 사업 안 벌리고 뭐 새로운 투자 안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균형력이 이제 좀 올라갔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파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용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제 추천책, 이 책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사업 분야에 조금 집중된 책이었는데, 이 라이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일상부터 해서 사람, 인간관계 되게 좀 넓게 그리고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프 코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AI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판 강사잖아요, 푸드프에서. 그래서 라이프 코드 분석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 성향을 입력하시면 내가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로 나오는지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니까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면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약점이 뭐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장점도 알 수 있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리뷰로 돌아온 다시 태어난 자청, 조회수는 박살났겠지만 그치만 끈기 있게 그냥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친구나 가족들 이걸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